세무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제 개인 사업자가 2월 25일로 연장이 되면서 저희 신고 영상을 계속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고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2020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8천이 안 되는데 이번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걸까요? 네, 오늘은 질문에 답이 있네요. 네. 예, 2020년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고는 당연히 일반과세자로 하는 겁니다. 다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바로 이 매출액에 관련돼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특례가 있기 때문인데요. 네.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2020년 7월부터 12월에 공급 가액의 합계가 4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라면 감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감면을 받는다는 게 어떤 거죠? 네, 그 부가세를 간이가세자 수준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일반 가세자와 간이가세자 차이만큼을 감면해 주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6개월간 4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여기 뒤에 있는 질문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쵸. 질문이 그냥 1년 단위로 8천인지 반반 4천인지 이런 네. 게 없으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2021년부터 간이가세가 8천으로 바뀐다라고 하니까 그 8천은 안 됩니다. 지금 일반으로 됐는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시면 내년부터는 다시 또 간이가세자가 되시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요. 법인 사업자랑 일반 사업자 이렇게 두 개의 사업자가 있으신 분인가 봐요. 이 매출 8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게 합쳐지는 건가요? 합쳐지지 않습니다. 네, 합쳐지지 않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그 나름대로 그 법인 사업자 하나의 인격체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은 개인이고 법인은 법인인 거죠. 네. 따로 갑니다. 다음의 질문을 또 볼게요. 간이가세자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 의무가 없다면 부가세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럼 참 좋을 텐데 문제는 과세관청은 여러분들의 매출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정확히 알 수도 있어요. 세금 계산서만 들어오는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알 수 있는데 매출 파악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현금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 매출이 확인이 꼭 돼야지만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네, 신고는 하셔야 되고 또 여기서 질문에 오류가 있는 게 4,800만 원 미만이 납부 의무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는 2021년 달라지는 점을 같이 설명해서 2021년부터는 4,800만 원 미만일 때 납부 의무가 없지만 현재는 기준이 얼마죠? 3천만 원이죠. 네, 현재 2020년 기준에서는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납부 의무 면제입니다. 네. 다음 질문 볼게요. 의류 사업을 시작해 보려고 간이가세자 신청했는데 아직 수입이 없어요. 이 경우에 신고해야 되나요? 네, 신고하셔야 됩니다. 사실 실적이 없는 경우 이런 걸 무실적 신고라고 하잖아요. 신고 정말 간단해요. 부가세 신고하는 화면에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무실적 신고하기가 있어요. 그거만 딱 누르면 바로 그냥 제출하기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되고. 근데 그러면 안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 하면은 이제 뭐 세무사에서 연락이 올 수 있겠죠. 이 사업자 번호 있는데 수입이 진짜 없는 건지 있는 건지 물어봤을 때 저는 수입이 없어서 신고 안 했어요 라고 하면 가산세는 없겠지만 다소 귀찮아질 수 있고 또 세무사 연락 오면 좀 싫잖아요. 맞아요. 싫지. 세무서에서 전화 오는 거 제일 무서워요. 3011 이런 번호 찍히면 세무서일까봐. 3012 서초 이렇게. 그래서 무실적이어도 신고를 하는 게 편하다. 네, 신고가 간단하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현재 간이가세자이고 매출 4,800만 원 미만인데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인데 홈택스 가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에서 개인카드로 재료 구입했는데 그거에 대한 영수증 이런 거 확인해서 다 작성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까 위에 질문들이랑 좀 중복되는 것들도 있어요. 우선 4,800만 원 미만이면 전년도 기준 간이가세자 맞으시고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납부 의무 면제는 4,800이 아니라 현재는 3,000만 원 기준이고요. 네. 카드로 이제 재료 같은 거 구입한 원재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죠. 네, 가능한데 신용카드 매입 자료 같은 경우는 홈택스 들어가시면 뜨긴 떠요. 근데 홈택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건 알겠는데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그게 가사 경비인지 사과 관련된 경비인지를 자기네 시스템적으로는 우선 분류를 하긴 해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다 쓸 건지 아닌지는 납세자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건지 수기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카드 내역을 금액이 뜰 텐데 그 금액 중에서 나의 사업에 쓴 거는 이제 발라내서 금액을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그 보니까 이제 조회를 해보면 카드 뭐 공제액 얼마, 불공제 얼마 이렇게 뜨는데 그 세무서가 막 뭔가 분석해서 이건 공제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뜬 건지 난 이거 진짜 재료 산 건데 불공제 뜨면 어떻게 하나요? 그 불공제가 보통 매출처, 그러니까 이걸 물건을 판 사람들 기준으로 우선 필터링을 해서 그렇죠. 뭐 우리 여기는 분명 차 파는 데인데, 뭐 주유소인데, 아니면 뭔가 접대성으로 하는 그런 좀 식당인데 뭐 이런 경우는 좀 불공으로 분류가 돼 있죠. 네, 자동으로 그냥 그건 저희가 보기에는 대단한 분류는 아니야.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불공으로 되어 있더라도 정말 우리 사업에 쓴 거라면 카드 매입세 공제에 넣으시면 됩니다. 네, 뭐 직원들이랑 회식했을 수도 있고, 예, 복리후생비 매입세 공제 되거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저는 1기 때 4천만 원이 넘어서 감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10월 25일 날 예전 고지도 200만 원 정도 냈어요. 근데 2기는 매출이 3천도 안 됩니다. 10월에 예전 고지한 이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 언제 되나요?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다 신고를 하고 10월 25일에 미리 납부하신 게 있다면 그거는 기납부세액으로 빼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뜨면 당연히 환급이 되죠. 네. 그럼 환급은 언제 주나요? 근데 원래는 한 달 안에 주게 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빨리 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년에도 보면 빨리 주더라고요. 네. 올해는 25일이니까 빨리 주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예전 고지가 떴을 때 그때 그 3개월치 매출액이 3분의 1 미만으로 떨어졌다면 그럴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개인 사업자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 맞아요. 고지된 거를 꼭 200만 원 다 내지 않고 그냥 나는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이거 못 내겠다 이렇게 신고를 하실 수도 있어요. 개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처럼 예정 때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을 볼게요. 회사를 상대로 컨설팅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요. 1년에 매출은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 1,000만 원이면 간이가세자 수준의 매출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끊어달라고 해가지고 일반 사업자로 하고 이제 부가세 내는데 나는 간이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라면은 세금 계산서 발급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간이가세자 하시면 안 돼요. 네, 간이가세자는 부가세를 안 내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하실 수가 없어요. 네. 네, 다음 질문을 볼게요. 면세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간이 사업자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는데 간이가세자 판단할 때는 사실 4,800 지금 이제 8,000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일 때는 면세 과세 둘 다 합치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면세는 빼고 과세끼리만 확인을 합니다. 네, 면세는 어차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소득세법상 사업자인 거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할 때는 일반 과세자, 과세사업자 합산해서 판단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전분기 1기에는 4천이 안 돼서 감면을 받았는데요. 2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4천이 넘으면 감면이 안 되나요? 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에는 4천이 넘었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죠. 네, 근데 이 4천만 원의 기준이 공급 가액 기준이에요. 공급 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죠. 네. 4,400까지니까 혹시 조금 넘어서 안 되시는 거 고민하시는 거면 좀 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간이가세자 미용실 운영 중이신데요. 항상 1년 단위로 신고했었는데 작년 매출이 4,700 정도였는데 이번 코로나로 3,500으로 줄었습니다.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향되었다면 19년도 3,500만 원으로 나와서 부가세가 없다는 말인가요? 세금 계산서 같은 건 제가 하는 업종이랑 상관없는 건가요? 바뀌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지 네. 본인 상황을 한번 해석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2019년에는 뭐 4,700이었는데 이제 3,500으로 되었다. 근데 사실 매출은 줄었는데 지금 심지어 간이가세자의 매출의 범위는 늘어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간이가세자가 유지가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리고 3,500으로 줄으셨는데 3,500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 면제는 아니어서 작년 기준. 네. 2020년 기준 했을 때 면제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가 나와서 납부를 하시게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그래서 계정과 관련해서 달라지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범위가 늘어났지만 그 범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서 상관이 없으시고 그리고 사실 미용실은 원래부터 업종 자체가 뭐 목욕, 이용, 미용실 이런 데는 세금에서 발급을 하지 않는 업종이에요.
네, 그래서 뭐 개정된 경우에 매출액이 4,800에서 8천만 원 사이에 있는 간이가세자로 이제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우리 미용실 업종은 어차피 해당이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사항과 상관이 또 없고, 다만 2021년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매출액이 똑같이 3,500이다. 2020년과 똑같이 3,500이면은 21년 부가세 신고하실 경우에는 납세 의무까지도 문제가 되시겠네요. 네, 4,800으로 그게 또 상향되니까요. 네. 네. 지금까지 이제 부가세 관련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해봤는데,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것들이 있어서 또 개정된다는 내용까지 겹쳐가지고 4,800이 뭔지 8,000이 뭔지 막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사례가 있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